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검찰 특수부 축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했던 만큼 예기치 못한 사안이었는데요. 그런 만큼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검찰개혁 향방에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조국 전 장관이 오늘 아침만 해도 검찰 개혁안을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만큼 오후에 이렇게 몇 시간 불과 지나지 않고 사퇴할 거로는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았었는데 이렇게 전격적인 사퇴의 어떤 가장 큰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검찰 개혁이 추진되는데 본인이 장관 자리를 계속 앉아 있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 관련된 가족들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담을 줄 수 있다. 청와대나 국회에 그런 판단이 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검찰 개혁 관련해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비입법적인 사안들을 이미 오늘 아침에도 발표를 했고 그전에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인권 문제 관련해서나 아니면 조사의 어떤 절차의 문제라든지 특수부 폐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끊임없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얘기했던 게 뭡니까? 야당은 조국 장관이 자기 아내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자기 가족 수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계속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비입법적인 사안들을 10월 말 전에 시행하도록 만들겠다. 국무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장관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렇게 추진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들을 착안한다고 하면 법무부 장관을 살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하고 본인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 주는 것이 검찰 개혁의 동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판단했을 것이고요. 네. 즉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법무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비입법적 사안들을 본인이 시행하고 그걸 제도화한 다음에 물러남으로써 차후에 입법부에서 이루어질 사법개혁 관련된 법안의 처리나 또는 그것이 순조롭게 갈 수 있도록 하는데 길을 터주는 입장에서 본인이 사퇴를 결심한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변호사님은 사퇴 가장 큰 이유 어떤 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퇴에 대한 결단은 사실은 고심하고 있었다고 보여요. 다만 네. 시기의 결단의 문제만 남아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네. 테러가 열리고 내가 어떤 개혁의 어떤 일부라도 성과가 있어야 테러가 열린다고 고심하고 있었다가 가족 수사가 사실 막바지에 접어들었고요. 정경심 네. 교수 사건이 사모펀드까지 5차 조사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럼 곧 검찰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신병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까지 가름해 볼 수 있는 시기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굉장히 심적인 부담이었을 텐데 가족 일보다는 공적인 일로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그 사태의 보도자료에도 나타났지만 대통령, 정부에게 부담을 준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결국은 본인의 가족 일로 대통령에 부담을 주는 것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압박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나아가서는 결국 눈앞에서 광화문 집회 그리고 서초동 집회를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한 개인으로서는 충분히 역사적인 무거운 책임감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오늘도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심신이 피로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이 중첩적으로 부담을 작용했지만 결정적으로는 대통령에 부담을 주지 않고 네.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이 어떻게 보면 책임감 이것이 네. 오늘 결단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네. 합니다. 시점 말씀하셨는데 내일 그 법무부 국정감사가 또 마침 예정이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 그 부분도 좀 부분-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 부분이 절대적으로 보진 않지만 네. 절대적이진 않지만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더군다나 5차 조사, 6차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시점상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국감에서 구체적으로 또 같은 인사청문회 때 같은 질의가 왔을 때는 또 위증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었고 네네. 또 많은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가족일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또 답변하기 곤란한 측면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정치적으로 고려했다라고는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보통 장관직을 사퇴할 경우에 이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것 같은데 네. 이 강기정 정무수석이 이 사퇴 의사는 조국 전 장관 본인의 뜻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물론 여당의 일부 의원들이나 청와대에서 그런 어떤 우려를 전달했을 가능성은 있을 수 있지만
미리 사전에 조율하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 많은 사람들이 조국 장관이 그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검찰개혁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지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 조국 장관이 청와대가 또는 여당이 조국 장관의 공식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뭐 사퇴를 종용을 하거나 아니면 요청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조국 장관이 고심 끝에 어제 이제 오늘 공식적인 발표에 보면 어제 청와대 의사를 전달했고 네. 청와대가 그 의사를 존중했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예, 예. 그러면 미리 조율된 게 아니라 조국 장관이 본인의 어떤 생각과 계획 가운데 이런 계획을 세웠을 것이고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마친 이후에 본인은 나가주는 것이 테러를 다 본인이 사퇴하는 것이 결국 앞으로 사법개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청와대나 아니면 대통령 그리고 여당에게 상당히 큰 부담이 된다는 것도 본인은 느꼈을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 여러 가지가 고려돼서 본인이 계속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스스로 내린 결정일 것이다. 또 그 결정에 대해서 청와대도 일정 부분 네. 가슴 아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그 수보 회의가 또 1시간 연기가 됐잖아요. 네, 그 그랬었죠. 부분도 좀 청와대가 당혹감을 느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까? 당혹감을 느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 당혹감이라는 무게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시간 늦췄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대통령이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뭔가 의사를 전달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정리할 시간도 필요했을 것이고요. 또 이제 마지막 참모들하고 최종적인 회의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또 사표 수리라고 하는 건 전적으로 이제 대통령의 결정 사안이니까 네. 뭐 반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어제 그 조국 장관이 메시지를 전달한 다음에 대통령께서는 본인도 많이 고심하시고 또 여러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어떤 결정이 네. 도움이 될지. 그래서 아마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수보회의에 그러면 모든 언론이 관심이 집중되지 않겠어요? 네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메시지 정리를 위해서도 아마 참모들하고 회의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1시간 정도 늦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바로 그 수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죠. 국민의 갈등을 이야기해서 송구하다, 좀 죄송하다는 걸 좀 강조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장관에 대한 그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고요. 네. 해임 네. 권한도 있습니다. 만약에 장관이 제대로 된 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35일 만에 사퇴를 했다고 한다면 이유를 막론하고 대통령으로서는 송구하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보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보회의 때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들은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개혁 방안으로 여러 가지도 이야기를 했지만 검찰 스스로 개혁뿐만 아니라 정관 예우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을 했고 나아가서는 언론의 역할까지 언급했다는 측면에서 만약에 조국 장관 사퇴가 없이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바로 야당에서는 상권 분립에 어긋나는 검찰 흔들기다. 검찰에 대한 어떤 개혁을 주문하는 것이 외압으로 그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국 장관 사퇴를 거치면서 이렇게 많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이것이 네. 온당한가, 이 방법론이 맞는가, 누가 하는 것이 좋은가, 검찰이 제시한 검찰 개혁안이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토론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부 수긍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검찰 개혁 시작이 조국 장관으로 상징이 됐지만 끝은 검찰 스스로와 국회의원들의 역할이다라는 걸 강조했다는 측면에서는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법무장관을 임명을 했지만 35일밖에 일하지 못하고 사퇴하는 안 좋은 결말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은 하셨지만 나아가선 더 나아갈 개혁의 방안을 주문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네.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개혁 방안, 청사진을 제시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송구하고 죄송하지만 검찰 개혁만큼은 꼭 해내겠다, 강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검찰 개혁의 시발점이 조국 장관이었다는 말도 네.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조국 장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그다음에 아직도 가족들이 수사를 받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망이나 의지가 더 강하게 표출된 건 분명하잖아요. 네. 검찰이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여야를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검찰의 수사 관행들이 지금까지 너무 그 인권적인 것보다는 본인들의 편의성을 더 강조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조국 장관 이 가족 관련된 수사가 그런 부분들을 촉매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또 조국 장관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만신창이가 됐다고 본인 스스로 표현하는 그 표현에 맞게 네. 엄청난 어떤 압박과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을 35일 근무하면서 검찰 개혁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비입법적인 요소, 네. 비입법적인 사안에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그걸 제도화하고 또 시행령 안에 집어넣어서 법으로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결국은 검찰 개혁에 대한 시발점 그리고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점은 대통령으로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역할을 하고 물러나고 있는 조국 장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검찰 개혁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의 여망이 이만큼 크니까 만약에 검찰이 이번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은 더 커질 겁니다. 네. 그 여론의 힘 때문에 검찰도 어쩔 수 없이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 장관이 갑자기 사퇴를 하다 보니까 사실 오전에 발표했던 검찰 개혁안 자체에 대해서 제가 좀 집중을 못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 그 검찰 개혁안 내용이라든지 그런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특수부 축소 부분은 의미심장하지만 이미 검찰 스스로 개혁하겠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네.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인권 수사를 중점으로 해서 그 뭐 장시간 조사라든가 숫자라든가 야간 조사 이런 것들 금지하겠다라는 부분은 제도화시키면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가장 저는 중요하게 본 것이 그동안 검찰을 견제할 만한 세력이 없었습니다. 검찰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견제했다라고 보이는데 이 법무부의 감찰 기능을 강화한다라는 측면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법무부도 대부분은 검사님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어떤 비위나 징계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사표를 내고 그냥 조직을 떠나는 수순에서 꼬리 자르기 하면서 정의가 될 때가 많았는데 그것은 역시 감찰 기능이 약화되어 있고 무력화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을 견제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이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비위 사건이 있을 때 상부에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조금 견제하고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이 법무부의 탈검찰하거든요. 검찰을 견제할 수 있고 그것이 또 검찰 개혁의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대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는 조금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특히 외부위원을 굉장히 많이 확충을 한다라는 겁니다. 법조인 2의 외부위원을 독립적으로 선정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조금 더 받는 검찰 그리고 법무부가 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번 사태로 지금 정치권 역시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공수처 설치법이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이 전국 주도권을 두고 여야의 격렬한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마 여야가 격렬하게 대치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이제 사법개혁 법안들,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이런 문제 자유한국당이 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은 끊임없이 그런 스탠스를 취하면서 갈 걸로 보입니다. 다만 저는 중간에 있는 소수 야당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패스트 트랙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과반수만 확보하면 사실은 법안은 통과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과반수 확보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게 선거법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정의당이나 소수 정당들은 선거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선거법과 함께 처리하지 않으면 사법개혁 법안들을 먼저 처리하는 것을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만 가지고는 230석이 안 되잖아요. 그 의석만 가지고는 사실 통과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10월 말 안에 이제 추진하겠다고 의사를 던지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요.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다른 정당과의 연합전선을 통해서 네. 추진하려고 더불어민주당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이제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아마 선거법 관련해서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내느냐, 다른 소수 야당들과 함께 이게 결국은 검찰 개혁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는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오늘 사태가 좀 영향을 미칠 것인지. 네. 원칙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당연하죠. 네. 윤석열 총장도 원칙대로 절차대로 수사를 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사태와 상관없이 장관의 배우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할 만한 절차적인 수사는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오히려 이번 사태를 비롯해서 장관이기 때문에 봐주기 수사를 했느냐, 장관 가족이기 때문에 더 무리한 수사를 했느냐고 공방이 있을 정도이니까요. 원리 원칙대로 하면 되는데 네. 문제는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이미 5차, 6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부분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검찰이 수많은 증거를 들고 있다고 한다면 진술조사를 그렇게 여러 번
네. 그 할 이유는 별로 없는 거거든요. 이번에 검찰개혁안도 그 수사 그 횟수를 최소화라는 게 기본적인 골자입니다. 그런 점들을 비추어 봤을 때 5차, 6차, 7차까지는 조사가 마무리가 돼야 되고 만약에 핵심적인 증거가 있다. 그 범죄를 소명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네. 구속영장 청구까지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조사를 받던 중에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귀가를 했다고 하던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 부분은 역시 배우자로서 이 조국 장관이 사퇴하는 부분이 그 아내로서 알지 못했던 것 같고요. 당혹스러웠던 것 같고 심경의 변화나 정서적으로 불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사를 중단하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집으로 귀가시킨 것으로 보이고요. 또다시 조사 일정을 조율해서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시고요. 근데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검찰에서도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유력한 진술이 확보됐다라는 것이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자본시장법에 대해서 공모한 혐의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아니면 진짜 그 자산관리사 김경록 씨 주장처럼 네. 오촌 조카의 피해자인지 아니면 주도적으로 서로 공모했는지는 저희가 기소하고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지 여하에 따라서 가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도 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라든지 앞으로 검찰의 수사 어떻게 보십니까? 예, 1차적으로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네. 구속영장 청구가 뭐 이루어질 거라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그것도 검찰이 어느 정도의 증거를 갖고 있냐고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만약에 발부가 안 돼 보세요. 그러면 검찰은 엄청난 여론의 압박을 받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수사 동력도 잃을 가능성이 있어요. 차라리 구속을 안 한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단순히 우리가 볼 때 뭐 많은 분들이 구속영장 청구할 거라고 이렇게 보시지만 또 의외로 어떤 증거가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네네. 때문에 100% 그렇게 할 거라고 확실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하더라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게 되면 법원에 가서 혹시나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한 판단이 나오게 되면 검찰은 또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사하고 그다음에 자료들을 잘 본 다음에 기소 여부나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요. 하나는 이미 기소가 돼 있잖아요. 표창장 위조 문제는 다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 기소를 할지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도 고려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타부터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여러 가지 네. 변화 요인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가 조사를 마치고 병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건강 악화 문제가 앞으로의 수사에 또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도 아프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무리하게 조사를 받으면 그 진술의 임의성, 신빙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신적으로 혼미하고 몸이 아파서 정상적인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인권 침해를 받아서 무리한 수사를 받았고 이 진술은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법정에서 이야기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보다 건강상의 문제가 의사의 진단서로 소명이 된다고 한다면 치료의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이 또 인권을 지향하는 검찰 수사의 모습이기 때문에 기가시키고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로 보이고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개혁이 그렇게 인권 보장을 하겠다라는 측면이라서 네. 이것이 특혜다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치료를 받고 만약에 조사로 다음 날 나와라 다다음 날 소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검사가 소환을 했을 때 그마저도 거부하는데 그것이 근거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환 불응으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의학적 근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또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앞으로 조국 장관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서울대로 복직을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1차적으로는 복직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며칠 안에 복직을 안 하면 그 서울대 교수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복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공직을 그만둔 이후에 며칠 이내에 복직원을 내야 됩니다. 지난번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된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일단 교수직으로 복직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는 아마 이제 교수직을 수행하면서 본인들의 가족 관련된 이제 수사나 또는 재판 이런 부분에 이제 도움을 주면서 같이 상의하고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1차적으로 본인은 이제 가족을 돌보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연히 시민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돌보는 일에 집중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거나 아니면 검찰 수사에서 1차적으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나 아니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아니면 발부가 안 되거나 재판에서 어떤 1심에서 판결이 나오거나 이 시점에 따라서 또 그 내용에 따라 조국 장관의 다음 행보는 충분히
유동적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조국 장관이 사퇴를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다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직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 이후에 이제 총선 출마설도 네, 생각해 볼 수 충분히 있다는.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네. 문제는 전제는 제가 전제 조건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나 아니면 조사 내용의 어떤 결과 그리고 재판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칠 겁니다. 만약에 검찰이 조사를 했는데 정경심 교수가 뭐 범법 행위와 관련된 증거가 충분해서 공소영장도 청구가 되고 발부가 되거나 또는 뭐 재판 과정에서 그게 불리하게 재판 결과가 나오거나 이랬을 때는 이 행보가 상당히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를 제가 상정해서 말씀드리면 정치적 행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은 된다고 봅니다. 네, 조 전 장관이 사실 장관 되기 전에는 SNS 같은 걸로 메시지를 상당히 많이 전했었잖아요. 예. 이제 앞으로 이제 시민으로 돌아갔다고 하니까 또 SNS를 좀 활용할 그럴 가능성도 있다. 저는 보십니까? 당분간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는 좀 네. 자제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태로든 본인이 물러나는 것도 청와대나 아니면 여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물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SNS에 어떤 글이 올려서 그게 또 논란이 되면 그게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또 당분간은 좀 자중하는 그렇죠. 모습. 네.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자중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1차적인 어떤 수사의 종결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 또 뭐 SNS 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차기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될까? 이게 참 인선에 대한 고민이 아주 클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좀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조국 장관이 후보자로 거론됐을 때도 이렇게 사태가 커질지는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청와대에서 그 후보 인선은 지금 고심을 하고 있을 텐데 그분에게 후보로서 와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거절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렇게 혐의건 검증이 네. 철저하게 이루어진 전례가 있을 정도이고요. 더군다나 자녀 문제까지 이렇게 혐의건 검증을 당하는 것을 누군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어서 결국은 정치권 인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일각의 예상도 있겠지만 현재 또 김호수 차관 이름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네. 더군다나 검찰 개혁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 조국 장관이 마련해 놓은 개혁안을 끝까지 완수할 적임자를 찾는 게 청와대에선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도 차기 법무부 장관 어떤 점을 가장 유의해서 인선할까요? 뭐 이제 인선을 하게 되면 네.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죠. 저는 그렇게 봐요. 인선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청문회를 잘 통과할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네네. 워낙 조국 장관 관련해서 물론 조국 장관이 특별한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온 가족의 상황들을 뒤져서 하는 경우라면 누가 장관을 하겠습니까? 네. 뭐 전혀 안 나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마 청문회 관련된 문제, 청문회 통과 여부, 그다음에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될 텐데 저도 오래 걸릴 거라고 봐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게 그 사법개혁법안이 통과되는 과정까지 또 공속으로 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꼭 그게 급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네. 저는. 왜냐하면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어요. 조국 장관이 어떤 그 제도적 장치로 이걸 집어넣는 과정을 통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없이 대행체대로 가더라도 크게 예. 사법개혁이나 아니면 수사권 조정 문제, 왜냐하면 입법부가 이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급하게 인선을 하는 게 좀 부담될 그건- 수가 예,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공석으로 대행체제로 갈 수도 그렇죠. 있다. 왜냐하면 그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이유가 그럼 또 청문회 전국이 돼요. 그렇죠. 새로운 사람을 임명하게 되면 청문회 또 해야 되죠. 또 그러면 복잡해지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면 정치권이 사법개혁법안 처리보다는 청문회 전국에 빠져가지고 총선 때까지 청문회 하면서 계속 질질 끌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건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도 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아예 후임자를 나중에 사법개혁법안이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 안 하다가 나중에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서 오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